점심 먹고 나면 항상 배가 묵직하고 오후 3시쯤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퇴근 시간엔 바지가 답답해지는 분들. 이건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게 반복되면 지방이 잘 타는 몸이 아니라 붓기와 체지방이 계속 쌓이는 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엔 그냥 소화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후 30분이야말로 오늘 하루 내 몸이 지방을 태울지 저장할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안 붓고 안 찌는지 그 시스템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치면 몸에서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장에서 소화가 시작되고, 두 번째, 혈당이 올라가며, 세 번째, 대사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장은 느려져서 더부룩해지고, 혈당은 급등했다 떨어지면서 졸음이 오고, 대사는 멈춰서서 붓기와 체지방으로 쌓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하루 3번, 일주일, 한 달 반복되면 장내 환경이 무너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결국 대사 느린 체질로 굳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식후 더부룩함과 붓기는 지금 내 몸의 장과 대사가 고장나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식후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좀 쉬면서 소화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식후에 그냥 소파에 앉아만 있거나 바로 누워버리거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오히려 장 운동을 멈추게 하고 혈당을 더 요동치게 만들고 근육의 포도당 흡수를 차단해서 결국 지방으로 저장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칼로리를 줄이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듯 식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소화에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장, 혈당, 대사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식후 루틴 시스템입니다. 그럼 식후 루틴은 정확히 뭘 바꾸는 걸까요? 1단계 장, 환경,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으면 장에 있는 유익균이 이걸 먹고 단세지방산, SCFA라고 불리는 물질을 만듭니다. 근데 이 단세지방산이 정말 놀라운 게 첫째, GPR41, GPR43이라는 수용체를 자극해서 PYY, 펩타이드 YY라는 포만감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GLP-1이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킵니다. 둘째, HDAC라는 효소를 조절해서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며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여기서 잠깐, GLP-1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 연구에서 똑같이 먹어도 안 찌는 사람들은 식후 GLP-1 수치가 4배까지 증가하는데 비만인 사람들은 고작 2배 정도까지만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이 건강해야 배도 안 부르고 살도 안 찌는 겁니다. 2단계, 혈당, 근육 스위치. 식후에 혈당이 급등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지방 합성이 촉진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근육이 움직이면 포도당 흡수 경로가 바뀝니다. 운동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직접 흡수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인슐린 필요량이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지방 분해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식후 움직임은 근육이 포도당을 먼저 써버려서 지방으로 저장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실제로 2013년 미국 당뇨학회 학술지에서 당뇨병 위험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식후 15분씩 걷는 것이 아침, 저녁에 한꺼번에 운동하는 것보다 혈당 조절 효과가 훨씬 더 컸습니다. 3단계, AMPK 활성화. 이 AMPK가 활성화되면 지방산 산화가 촉진되고 미토콘드리아 생성이 늘어나며 지방 축적이 억제됩니다. 근데 이 AMPK를 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장내 유익균이 만든 관세 지방산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고 단세 지방산이 생성되며 AMPK가 활성화되고 미토콘드리아가 가동되며 결과적으로 지방 연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슬을 작동시키는 게 식후 루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식후 루틴 2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식사 구성, 장 환경 만들기입니다. 식후 루틴은 사실 식사 중부터 시작됩니다. 식이섬유는 한 끼 기준으로 7에서 10g 섭취하면 되고 이는 1일 권장량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채소는 브로콜리, 양배추, 파프리카 등이 있고 통곡물은 귀리, 보리, 현미 등이 있습니다.
콩류는 렌틸콩, 병아리콩 등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성인 남성 25에서 30g 정도, 여성은 20에서 25g 정도가 권장되니까 하루 한 끼에 7에서 1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는 단백질을 한 끼 기준으로 25에서 35g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생선, 계란, 닭가슴살, 두부 등이 있고 이는 대사를 활성화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지방 10에서 15g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등이 그 예시입니다. 장 환경 개선, 혈당 완만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드시면 장내 유익균이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고 GLP-1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포만감은 4배, 지방 연소는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2단계, 식후 15에서 30분 습관. 식사 끝나고 이 3가지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식후 15분에서 30분 가볍게 걷기. 가장 중요합니다. 사무실이면 복도 한 바퀴, 집이면 집 안 왔다 갔다. 왜 15분이냐면 2013년 미국 당뇨학회 학술지 연구에서 당뇨병 위험군이 식후 15분씩 걷는 것이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심지어 2분에서 5분 짧은 걷기도 도움이 되지만 15분 이상 걸으면 혈당 최고점을 3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 한 잔 천천히 먹는 겁니다.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따뜻한 물이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앉아있지 않기입니다. 바로 눕는 것도 안 됩니다. 최소 15분은 서 있거나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거창한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식후에 15분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해서 지방으로 저장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부 다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배고픔을 참기가 어려울 때는 간식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방울토마토, 삶은 계란, 견과류 한 줌, 그릭 요거트, 블루베리 정도는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배고플 때는 물 먼저 한 잔 마셔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 먼저 한 잔 마셔보고 15분 정도 기다려보면은 그게 가짜 배고픔일 수도 있다는 걸 본인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로콜라, 단백질바, 가공식품으로 채우지 않는 겁니다. 얘네들은 인슐린을 자극하고 장내 환경을 망가뜨려서 GLP-1 분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식후 더부룩함, 붓기, 졸음, 이건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장과 대사 시스템이 고장나 있어서입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뭐냐면 이 시스템은 식후 루틴 하나로 회복됩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사는 식이섬유 7에서 10g 정도, 단백질, 좋은 지방을 섭취하시는 거고 식후 15분에서 30분 정도는 가볍게 걷고 물 한 잔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이 2가지만 지키면 여러분 장에서 단세 지방산이 만들어지고 GLP-1 호르몬이 분비되고 AMPK가 활성화되면서 자동으로 지방 연소 모드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다이어트도 참는 게 아니라 루틴입니다. 식후 더부룩함으로 10년 고생하신 분들이 식후 루틴 3주 만에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점심 먹고 15분만 걸어보세요. 저녁 먹고 물 한 잔만 천천히 마셔보세요. 21일 후엔 몸이, 66일 후엔 인생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식후 더부룩함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후 루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